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네, 청량한 또 가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DB손해보험 오난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그래도 살만하죠?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낮으로는 햇살이 조금 뜨겁긴 해도 그래도 한결 살만한 것 같습니다. 여름 이겨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 일단 다음 달에 보험료가 조금 변동이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 변동이 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다음 달에 보험료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수술비에 대해서, 수술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평생 보장형 신암 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다음 달에 질병 수술비에 대한 보험료가 좀 올라갈 거예요. 왜 어떤 이유들 때문이냐,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혹시 타사에서도 교육할 때 이런 수술비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좀 있을 거다, 뭐 어떤 회사는 2종에서 보장하던 걸 1종으로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종을 뭐 바꾸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변동은 있을 거예요. 왜? 경험 위험률이라는 게 이제 다음 달에 조정이 되는데, 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요, 각 보험사들이 자기네들한테 가입한 가입자들을 통계를 내, 가입자들이 어떤 담보에서 보상이 많이 나가더라, 이런 걸 통계 자료를 막 내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은 담보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보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쓰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경험 위험률이 다음 달에 조정이 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담보들 중에서 어떤 담보의 손해가 가장 많을까요? 맞아요. 수술비. 그래서 가장 보험료에 다음 달에 영향을 많이 받을 담보는 수술비, 그 다음에 일당이라고 하면 간병인 일당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상책임, 일상배상이라든지 그 외 나머지 배상책임 담보들에 대해서 보험료의 변동이 조금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병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4월, 8월 두 번의 보험료의 변동을 겪으면서 10월 달에도 변동이 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말 그대로 조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험료가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요. 손해가 낮은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내려갈 거고, 손해가 높은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제 하반기 무슨 시즌이에요? 건강검진. 대부분의 우리 고객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고서 방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서 건강검진센터의 통계 자료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1월에서 12월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 건강검진 가시기 전에 수술비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나, 잘 가입되어 있나를 또 한 번씩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DB에서 일단 판매하고 있는 질병 수술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모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보장하는 모든 질병 수술비가 있고요. 그리고 종수술이 있습니다. 1에서 5종까지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엔데라고 하는 119대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적절하게 같이 섞어서 가입을 하셔야 가장 좋다. 왜? 일단 이 수술비들은요, 보장을 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희의 질병 수술비는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일 질병 1회, 동일 질병당 1회 질병 수술비가 있고요. 매회 질병 수술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회 질병 수술비에서는 어떤 담보들을 보장을 하느냐, 타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제왕절개, 치해, 요실금, 그리고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요로결석 깰 때, 부술 때 쓰는 거죠. 요런 게 저희의 DB에서 매회 질병 수술비에서는, 질병 수술비에서도 저희는 줘요. 이걸 줘요. 타사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이들이 있다. 자, 그리고 종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는 1에서부터 5종, 숫자가 커질수록 무슨 수술이다? 큰 수술이에요. 큰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종수술 같은 경우는 일단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이긴 하지만 얘는 관혈이냐 비관혈이냐를 나눠요. 그래서 보통 비관혈이면 3종, 관혈이면 5종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엔데라고 하는 저희 DB에서 119대 수술 같은 경우는요, 관혈이냐 비관혈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얘는 뭐만 맞아오면 된대요? 질병 코드만 맞으면 줘요. 정확하게 맞아오시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수술은 물론 너무 좋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은 심장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했어요. 그럼 얘는 비관혈 수술이라 몇 종에 해당이 되냐?
3종이에요. 그러면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에서 300 사이입니다. 왜? 연령에 따른 한도가 조금 차이가 나서 최대는 300이에요. 자, 그렇지만 N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관열 비관열 안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119에 20대에서 1000, 2000을 그냥 가입하고 있는 금액을 줘요. 그래서 N대는 뇌와 심장이 좀 특화되어 있는 수술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적절히 조합이 돼서 들어가야 베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관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질병 수술비들에 대한 약관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DB의 매회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요식은 치해 그리고 체외 충격파, 세석술 이 부분까지 저희는 질병 수술비에서 모두 줍니다. 그런데 지금 타사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디에서도 안 주는 애들이에요? 수술비뿐만 아니라 실손에서도 안 줘요. 왜 안 줘요? 너무 많으니까 안 줘요. 그거를 저희 DB의 수술비는 줘요. 그래서 타사에 있는 수술비를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타사에서는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거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 체외 충격파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질병 수술비를 가입했다라고 하시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져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맞는 거 뭐 얼마나 많겠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20, 30대에서는 1위가 제왕절개, 그리고 2위가 다 치액, 그리고 치액 같은 경우는 40대고 50대고 다 많아요. 치액 같은 경우는요, 남녀노소예요. 다들 부끄러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치액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다빈도 수술에 저희의 질병 수술비는 다 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19 119대 N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와 심장에도 특화되어 있는 크게 받는 수술에 대해서 잘 보장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건강검진 가시기 전에 특히 저희 DB에 69대 생활질환 수술비다라고 해서 69대 수술비가 있어요. 얘는 어떤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느냐. 물론 20대에 크게 받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69대 생활질환 수술비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검진 갔다가 많이 발견하는 질병들이 대부분 여기 69대에 다 속해져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담석으로나 담석증 수술이라든지 여성분들 특히 여성에 특화되어 있다. 왜? 우리 검진 갔다 유방에 뭐가 많이 나와요? 종양, 그쵸? 유방 양성 종양이다, 난소, 그리고 자궁의 근종, 그리고 손목 많이 쓰면 우리 뭐 많이 와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어깨, 그리고 디스크. 그래서 각종 우리가 갑상선 결절로 인한 고주파술 이런 것들 갑상선 결절 전부 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들이 여기 69대 생활질환에 대부분 속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뭐가 있느냐, 종합상품과 표준체 상품에서는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병자 상품에서는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검진 가시기 전에 우리 고객분들 요렇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라고 하면 꼭 수술비 보완하고 가시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대 같은 경우는 관열 비관열 안 따져요. 뭐만 맞아 오시라고 그랬어요? 질병 코드. 그래서 약관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 분류 코드만 맞아 오시면 드려요. 100만 원 가입했으면 100만 원, 50이면 50 그냥 드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방 선종, 담석, 그래서 코드만 맞아 오시면 된다. 요게 N대 수술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N대 수술비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얘예요. 사람들이 다른 타사의 매니저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하는, 종수술 가입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또 저희입니다.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저희만의 또 장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1호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종, 2종은 각종 다빈도에서부터 생활질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종에 백내장, 요실금, 제왕절개, 치액부터, 2종에는 우리 건강검진 갔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거 뭐예요? 대장용종, 그쵸? 용종까지, 그리고 체충격파 세석술까지 저희는 1, 2종에, 용종은 2종에 저희는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종들이 타사들은 뭐 또 1종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주셔야 되고, 각종 다빈도에서 생활질환은 1, 2종. 자, 이제 3종부터예요. 3종에서부터는 각종 암내심 수술비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보장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3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관혈 수술이 대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종에는 관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종에서는 이제 다 열어요. 머리 열어요. 이식해요. 이런 큰 수술에 대한 암에 관련한 것들 전부 포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바로 저희 DB 종수술에서도 저는 5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크게 받는. 왜? 저희 DB의 1호종 수술비는 또 다른 유사암 진단비다. 요게 왜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요, 저희의 5종 수술비의 약관입니다. 그 중에서의 포인트는 오늘 5종 암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암이죠? 암이죠? 그래서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술,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 몇 종에서 주겠다? 5종에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저희 사례입니다. 이때 당시에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 30세 여성분입니다. 30세 여성분이 저희의 385 초경증 유병자 상품을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14일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요. 우리 갑상선암은 일반암이에요? 유사암이에요? 유사암이죠. 근데 요즘 우리가 유사암으로 진단비 가입하려고 하면 얼마밖에 가입을 못해요? 일반암에 20%. 그쵸? 자, 갑상선암 진단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달 23일에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갑상선암으로 로봇 수술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서 어떻게 보장이 나갔느냐. 가입하고 달랑 2달이에요. 2달 만에 수술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자, 저희의 초경증 상품에 100세 20년 납으로 보험료 딱 38,810원이에요. 여기에 저희 질병수술비 30만원 그리고 1호종 종수술비의 5종에 2천을 꽉 채워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천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얼마냐? 1,200원입니다. 1,2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지금 갑상선암 진단받고 수술했었는데 저희한테서 지금 얼마가 나갔다? 총 1,0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분 보험료 달랑 3달 냈어요. 3달 내고 납입면제 받았습니다. 총 보험료 11만원 냈어요. 11만원 내고 1,015만원 지급받고 납면 받았어요. 왜냐? 질병 수술비들은 유병자 상품 이어서 우리가 50% 감액이 있을 뿐이지 얘네들은 면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암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한테는 반드시 수술비 같이 넣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어디? 저희 DB. 왜? 종수술 크게 받는 수술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한도로 가입이 되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자, 그래서 2달 만에 갑상선암으로 수술했지만 질병수술비 유병자 상품이라 50% 감액이 있어서 15만원, 그래도 15만원 지급됐고요. 종수술은 1,000만원이 나갔어요. 왜? 5종에 2천이 가입되어 있어서 50% 1년 내에 50% 감액. 그래도 1,000이 나가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보장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암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다 신경 쓰셔야 되고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암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이런 암 관련 담보만 넣어드렸다라고 하면 이때 보장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면책 안에 진단받은 일이기 때문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종수술로 저희 DB 종수술로 보장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갑상선암은 유사암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씩 넘게 막 나가요. 진단비로 얘 1,000만원 받으려고 그러면 일반암 얼마 가입해야 돼요? 5천이에요. 5천 가입하려고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만원대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래서 큰 수술에 크게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수술비다. 그래서 수술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비는 한 번 받고 없어져요? 아니면? 맞아요. 평생토록 내가 유지만 한다 그러면 증권에 내내내내 남아서 가는 보장이 수술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저희의 이번에 종수술비 38,000원짜리 초경증 상품으로 만약에 리모델링, 업셀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분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던 상품은 저희 거예요, 또. 저희의 브라보라고 하는 상품을 200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만 있었느냐? 암진단비 1,000만원하고 수술비 달랑 200.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는 수술비를 200을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유사암은 몇 프로밖에 안 준다? 네, 20%밖에.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보험료도 66,000원이에요.
66,000원씩 계속 2009년도부터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더니 얼마밖에 안 나와요? 54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렴하게 크게 보장받는 거는 수술비다. 그래서 고객분들 수술비 혹시 아직까지 가입 못 하셨거나 부족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꼭 DB. 그런데 여기에서 제 이 고객이 갑상선 아까 로봇 수술 받았다 했죠. 로봇 수술 했는데 저희는 왜 5종에서 드릴까? 그쵸? 5종은요. 관열이잖아요. 관열은 볼관자예요. 볼관자. 직접 보면서 내가 그 병변의 부위를 잘라내는 게 관혈 수술인 거예요. 그런데 로봇도요. 의사가 모니터로 병변을 봐요. 모니터로 병변을 보면서 로봇의 팔만 빌렸을 뿐이에요. 팔만 빌렸을 뿐 의사가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직접 잘라내는, 도려내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로봇술도 5종에 해당이 됩니다. 관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암으로 인한 로봇 근치술, 암 주변 조직을 잘라내는, 다 도려내는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5종에서 최대 2,000씩 드려요. 타사들 유병자 상품에서는 최대 1,000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2,000. 그런데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면책이 없고 일단 표준체 상품 같은 경우는 감액도 없어요. 얘는 가입 즉시예요. 그쵸? 가입 즉시. 그런데 유병자 상품에서만 5년 내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은 금액은 저희가 가장 크게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면책이 다 90일간은 보장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유사암 같은 경우는 면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장을 받는 한도 자체가 적어요.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고 담보에 따른 특성이 확연히 갈리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지금 건강검진 앞두고 있다, 암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러면 암에 관련한 담보들만 넣어주시면 절대 안 돼요. 종수술까지 넣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저희는 5종이 종합, 자녀, 유병자에서도 연령에 따른 한도 제한은 있지만 2,000이 다 가입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받는 수술에 2,000. 그런데 보험료 보시면 50세 남자 385 유병자 상품 30년 갱신이에요. 갱신이어도 지금 어때요? 지금 2,000을 가입하는데 보험료 4,300원 싸요? 비싸요? 엄청 저렴하죠? 타사들 여기 5종에 1,000만 원만 가입하려고 해도 지금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올까요? 1,000만 원만 가입하려고 해도 10,000원 이상 나옵니다. 10,000원 이상 나와요. 자, 그런데 너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크게 로봇 수술까지 5종에서 막 주는데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요. 그쵸?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다음 달에 경험위험률이라는 게 조정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요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종수술은 원래 어디 회사 거예요? 생보, 그죠? 생명보험회사에서 종수술을 판매하는 걸 저희 회사가 가장 먼저 2016년도에 종수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 회사 자체 요율을 써요. 저희 회사 자체 요율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사는 여기 보험개발원에 공통 요율을 써요. 공통 참조요율을 쓰기 때문에 저희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사율로 그동안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했던 종수술비가 다음 달에는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험 수술비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 저렴한 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달에는요 수술비 가입하실 수 있는 게끔 우리 고객분도 혹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요거 꼼꼼히 따져주셔야 합니다. 따져주셔서 제대로 가입해서 크게 보장받을 수 있게, 우리 이렇게 저희 DB로 저렴하게 가입해서 크게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고객분들도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초경증 상품에 50세 여자 90세 20년 납이에요. 20년 납으로 해서 5종 수술비를 지금 2,000을 넣었는데 보험료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이에요. 그리고 종수술을 꽉 채워서 가도 이 보험료가 26,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N대와 질병수술비 상급병원 100만 원까지 나오는 걸 전부 해도 저희는 보험료가 49,000원대이다. 49,000원대. 그런데 저희의 경쟁사인 타사를 한번 보실게요.
타사 똑같이 50세 여자 90세 20년 납으로 했습니다. 20년 납으로 했더니 지금 똑같이 1호종 수술비 5종 2천을 넣었는데 2천에 대한 보험료만 지금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38,000원. 똑같은 가입 금액으로 하면 54,880원입니다. 달라요. 저희의 절반 이상이에요. 물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희는 동일 질병당 1회예요. 그리고 타사는 할 때마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내심 같은 크게 하는 수술들을 우리가 1년에 두세 번씩 열 일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2배씩 더 비싸게 주면서까지 큰 수술 막 여러 번 받아서 2천을 받을 거냐, 아니면 저희처럼 저렴하게 가입해서 크게 한 번에 그냥 2천씩 받을 거냐, 어떻게 가입하는 게 더 현명한지 여기만 보셔도 딱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술비만 가져가는데 여기는 7만 원대입니다. 7만 원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수술비 가입하실 때는 저희 DB로 꼭 안내해 주셔라. 그런데 이 부분이 다음 달에는 보험료 조정이 조금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이달에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DB로. DB로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렇게 수술비 플랜을 요렇게만 또르륵 넣어서 4만 원대에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렇게 설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은 수술비 플랜만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비 담보가 얼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기본 보장 보험료를 조금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보통 7만 정도예요. 7만 이상.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료를 맞추는데 활용하면 좋을 담보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쵸?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검진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러한 암에 관련한 담보로 채워주시면 된다. 왜? 암에 관련한 우리가 새로운 지금 평생보장용 암주유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회사가 각각, 그쵸? 각각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 각각과 연사회 저희 DB에서는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연간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평생.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하고 달라지느냐? 요런 것들입니다. 암 치료의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요런 선행 치료가 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암 약물을 하고 수술을 하던 요거 두 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얘를 하던 요걸 하고 요걸 하던 일단 2개 이상은 해요. 2개 이상은 무조건 한다. 아니면 3개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 1회 한 번 받는 보장만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각각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걸로 꼭 반드시 업셀링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도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수술, 방사선, 약물까지 각각 3천, 중환자가 2천. 그런데 저희만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일단 담보별 각각 조절이 다 돼요. 다 돼요. 그럼 보험료가 조정이 훨씬 쉽겠죠? 예, 더 낮출 수 있겠죠? 고객이 저는 이거는 많아서 필요 없어요. 이건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최소 조절 금액은 500입니다. 그럼 얘는 최소 500 줄여요. 방사선하고 약물만 올릴게요. 그럼 얘네만 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줄여서 보험료 조절이 가능하다. 타사들은 하나 세팅하면 그냥 또르륵 똑같은 값이 따라와요. 그런데 저희는 각각 조절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저희는 유사암에 관련한 암주유 치료비도 600만 원까지 유사암 주요 치료비도 각각 600 중환자만 4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암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또 강점이다. 이렇게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 같은 경우도 통합 유사암에서 저희는 타사들은 4번만 드리는 거 저희는 6번까지 가장 많이 진단받는 제자리암에 대한 부분까지 각각 전부 다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은 거는 이런 전이에 대한 부분들.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암 보장을 준비하시는데 왜 전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 자, 일단 전이암은요, 원발암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대부분 우리가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부위가 각종 다 중대 장기예요. 가장 많이 되는 게 간, 폐, 뇌, 림프 가장 많이 돼요. 가장 많이. 근데 전이가 한 군데만 이루어지면 좋지만 대부분의 전이는 2-3군데 이상씩 전이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전이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냐. 대부분 일반암으로 해서 전이가 되면은 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서 보셨던 우리 고객분 사례에서는 그분이 무슨 암이었었어요?
갑상선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시작이 갑상선이에요. 원바람이 갑상선인데 얘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로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됐었을 때 보장받을까요? 어떻게 보장이 나갈까요? 전이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이에 대한 진단비나 이런 치료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게 없거나 치료비가 있다 한들 뭘로 따지느냐? 원발로 따져요. 원발로. 그러면 전이가 간이나 폐 이런 중대장기에 다 왔다, 고액으로 왔다 하더라도 얘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이가 되면 전부 다 얘 기준으로밖에 보상이 안 나가요. 안 나간다. 그래서 주요 치료비들이 지금 유사암이 또 따로 분리되어 있는 담보들에서는 만약에 그때 당시 400만 원 뭐 이렇게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액이어도 다 그 기준으로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준비를 하실 때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이, 왜? 대부분의 암은요, 원발이 45%다라고 하면 전이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전이에 대한 부분은요, 대부분 치료가 전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바로 수술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의 가장 많이 하는 게 약물, 전이에 대한 약물,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거의 주를 이뤄요. 그리고 간혹 수술까지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에 대한, 그리고 원발보다 치료 시기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DB에서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 최대 8부위를 보장을 합니다. 8부위를 보장을 하면서 각각 5천이에요. 5천씩 보장받는다. 그리고 또한 통합 전이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다라고 해서 전이에 대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담보가 저희는 따로 있어요. 요게 지난달까지는 2천이었다가 지금 이번 달부터는 각각 또 5천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럼 전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로 전이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5천 했으면 벌써 여기에서만 1억인 거예요. 각각. 그런데 저희의 통합 전이암 담보의 장점이 뭐가 있냐? 얘는 그냥 이거 자체로 보는 거예요. 원발이 어디 있냐를 따지지를 않아요. 얘는 그냥 전이 자체로, 도착지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까지 그냥 도착지로 본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전이암과 전이에 대한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 두 담보만 연계 없이, 요것만, 내가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전이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객은 요것만 쏙 빼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계 조건 없습니다. 새만기로도 하셔도 되고요. 갱신형 한에서는 요렇게 가입하시는데 최저 보험료 일단 10,000원부터 풀었어요. 10,000원부터 풀어서, 보험료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정말 저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객들은 갱신형으로 해서 최저보험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 30대 엄마의 유방암 사례입니다. 유방암을 이때 3기에서 4기 넘어가는 시기에 진단을 받고 그 이듬해에 3군데로 전이가 옵니다. 유방은 또 전이가 가장 많이 오는 암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또 이 2군데가 더 와요. 총 5부위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럴 때 통합 전이암 진단비를 가입했다라고 하면 전부 다 각각 그쵸? 5천씩 가입했다라고 하면 전부 보장이 가능하다더라. 그런데 타사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이런 전이에 대한 항암방사선 약물까지 저희는 다 탑재해서 판매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타사에 전이암 주요 치료비가 있어요.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 자체가 1년에 1회만 보장하지만 한도도 1,000,000원밖에 안 줘요. 1,000,000원밖에. 그래서 저희의 DB에서는 크게 부위별로 5천씩 보장이 가능하니까 전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 DB손해보험의 통합 전이암 관련한 담보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50세 기준으로, 60세 기준으로 일단은 통합 전이암 5천씩 깍깍 채워서 가져가는데, 여자분들은 보험료 너무 저렴하죠? 괜찮죠? 내가 전이에 대한 부분을 암 진단비로 막 4억씩, 치료비로 3억 5천씩 최대 보장 마련하는데 2만원대, 3만원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앞으로
암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비와 함께 건강검진 앞두고 있는 고객분들한테는요, 수술비 다시 한번 우리 고객이 잘 가입되어 있나, 어디에 가입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따져보셔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또 저렴하게 크게 보장받는 저희 DB로 또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암에 관련한 부분까지 같이 세팅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넉넉하게 보장이 준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